다음 순서로 운영 무결성, 인공지능을 통한 OT 시스템 보호라는 주제로 다크트레스 양진우 과장님의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OT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다크트레이스 코리아의 양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이 디지털화 혁신의 아주 주역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보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조금은 무겁긴 한데요. 다들 이제 가용성이나 실용성 이런 식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돈을 잃습니다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마음은 좀 무겁지만,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이제 산업망이 이제 안전하지 않고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T망과 IoT망이 섞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향후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공격들과 지금 진화하고 있는 ICS에 대한 위협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떠한 공격들이 많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ICS 보안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랜섬웨어라는 사건인데요. 이제 랜섬웨어는 이제 아주 유행하고 있는 보안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콜로니얼 사태를 보시게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되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율과 규제를 이제 강화시킨다,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많은 기업에 피해를 현재도 입히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내부자 위협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뭐 USB를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협력사에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조 현장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내부자 위협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실수로 인해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위협에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협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반 공격들은 활성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보면 이제 IT망과 OT망, 그리고 IoT에 대한 망들이 점점 더 합쳐지고 융합이 되면서 실제 OT망과, 그러니까 생산 제조망과 이제 IT망이 경계가 조금씩은 무너지고 있고, 에어갭이라는 뭐 어떤 갭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불안전하고 오래된 스카다 시스템과 인력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 IT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OT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안을 담당하고 그러한 팀을 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오래된 시설에 있어서 뭐 낙후된 스위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해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IT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가지고 OT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돈이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IT에 대한 기반 지식을 갖고 있는 해커들이 OT에 대해서 특정 부분만 공부를 하더라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사건들 또한 해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OT 보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좀 대두되는 사건은 2010년에 있었던 스톡스넷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서 원심 분리기 1000대와 윈도우 시스템 기반의 3만 대의 디바이스가 이제 무력화되면서 이란 핵시설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 이란은 이 배후에 있는 배후 세력이 미국이다 라고 판단해서 미국에 있는 주요 회사에 이제 사이버 공격을 대응을 하면서 최초의 이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었고, 실제 스톡스넷 사건을 보게 되면 USB를 통해서 파일이 감염되고 4가지의 제로데이성 공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준비된 어떤 제어 시스템을, 특정한 제어 시스템을 공격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하벡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조사 웹페이지를 감염을 시킨 뒤에 제조사에 감염된 웹페이지에서 정상적인 통신들 가운데
감염된 통신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도어를 통해서 파일을 감염을 시키고 OPC를 열거해서 이제 감염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모두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공격했던 공격이었었고 실제 2015년 블랙 에너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3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었고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인더스트리얼 공격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에서 약 1시간 정도 공격을 통해서 이제 전력 공급이 중단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이제 IT망을 통해서 접근이 되어서 OT 프로토콜을 스캐닝하고 특정 PLC를 공격했던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트라이튼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무서운 사건이었었고요. 이 부분은 사우디에 있는 석유 화학 공장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실제 오토 프로토콜을 스캐닝하고 특정 제어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면서 석유 화학 공장에 있는 비상 안전 장치가 감염이 됐었던 사례였었고요. 실제 그 해당 머레어가 동작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동작을 했었더라면 엄청난 인력 피해를 줬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 이후로 산업망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어떤 경각심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었었고요. 2020년에 있는 이 에칸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거꾸로 읽으면 뭐 스네이크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랜섬웨어 공격으로 자동차 회사인 이 혼다 공장에 약 글로벌한 11개 지역에서 공장 가동이 생산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 완성품을 만드는 데 지연이 됐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었는데요. 다양한 제조사의 취약점을 가지고 약 64개의 킬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보안 공격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저 에칸스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혼다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 6월달 정도에 발현이 됐었는데 2월달 정도에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는 실제로 OT 디바이스들을 그렇게 위협하거나 크리티컬하거나 뭔가 인력 피해를 줄 수는 없다. 매우 수준이 낮은 공격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 기업의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생산이 중단돼 보니 재정적으로 매우 큰 피해가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 OT 보안이라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화하고 있고 위협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통적인 것은 IT망과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OT 대상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타겟팅을 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공격들이 일어날까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실제 저 오펜시브 AI라는 표현은 AI를 나쁜 의도로 쓰는 그런 최근에 이제 뭐 딥페이크라는 그런 남의 얼굴을 이제 초상권을 침해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쓰는 그런 AI 기술들을 저희는 오펜시브 AI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AI의 어떤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만든다거나 바이러스를 씹는다든지 기업 내부에 침투를 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그러한 공격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침투를 하게 되면 실제 해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부에 공격자가 들어오고 내부에서 보통 이제 정찰을 하고 외부로 C2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외부로 알려지고 있었던 행위들 자체가 AI를 통해서 굉장히 적어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 관문단에 배치해놨던 뭐 어떤 방화벽이나 IDS 솔루션을 통해서 룰이나 시그니처 형태로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부에서 최단 시간으로, 최단 경로로 감염을 시키고 내가 탐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점수를 계속 스코어링을 하면서 AI를 통한 악성 공격자들은 내부에서 공격된 데이터로 최적의 경로로 최단 시간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더 진화될 것이며 탐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룰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룰이나 시그니처 방식으로 보완하기는 점점 더 어려지는 그런 제로데이성의 공격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적배 지역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공격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공격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세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영속성입니다.
이러한 해커들의 악성 코드는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과 기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C2 트래픽이 블렌딩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합법적인 트래픽과 섞여서 합법적인 트래픽 안에서 정상적인 트래픽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들, 그리고 외부로 커넥션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관문단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그 조작이라는,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에서 어떠한 통신들이 있었는지, 허용했는지, 차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는 로그를 통해서 심이라는 장비에서 로그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러한 로그 분석기에서 로그를 변형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코드들도 많이 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자들이 본인들이 들어왔던 행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록을 지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보안 담당자들이 100%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악성 바이러스는, 악성 코드는 계속해서 저희 기업과 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던 악성 코드와 머신러닝 기반의 공격들은 실제 내부 안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새로운 공격자 유형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룰과 시그니처를 계속해서 회피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 창출 영역입니다. 이제는 공격자들이 왜 공격을 하느냐는 이제 동기부여가 명확해졌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이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령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저장소를 공격한다든지, 그러한 파일을 암호한다든지, 어떤 제조 공정이 있어서 특허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고 할 것이며,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가 트렌드가 변형이 된 부분은, 예전에 있어서는 원래는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하고 야,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구조였다면,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먼저 밖으로 빼놓고 해커들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후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박을 할 때는 나는 너네 암호화 이거 복구해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협박을 하지만, 괜찮아, 우리 다시 복원하면 돼, 백업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래?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식으로 2차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랜섬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기관들을 타겟팅하는 이런 해커들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러한 진화되는 AI가 이제 탑재되는 공격 유형들을 생각을 했을 때, 2017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을 터뜨리고 엄청난 인력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트라이톤 공격이 버전 2.0이 된다면, 그 악성 코드가 머레오 공격이 버전 2.0이 되어서 AI를 탑재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들어올지 저희가 한번 가설을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찰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올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단일 장치를 먼저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패키징처럼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단일 장치를 감염을 시킨 뒤에 여러 디바이스들을 아주 간단한 스캐닝 방식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해당 파일과 해당 디바이스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는 무엇인가, 최단 시간의 거리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보안 솔루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탐지되지 않을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경로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판단하면서 스코어링을 하면서 머신러닝이 안에서 돌게 되고요. 정찰이 다 끝난 다음에는 파일을 내려보내고 악성 코드를 계속해서 OT 프로토콜에 맞게 재프로그래밍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로데이성을 계속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룰과 시그니처에서 검출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단 하나의 단계에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관에서나 해당 시설에서는 엄청난 큰 피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영역 중에서 하나의 단계에서 공격을 패턴을 찾게 된다면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딥페이크나 이러한 악성 코드를 전염시키는 AI 공격 기술들을 저희는 1세대 AI 지원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1세대 AI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떠한 솔루션과 어떠한 해답을 좀 가져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레거시한 기존 제품들, 물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고 룰과 시그니처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룰과 시그니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판단했던,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는 악성이다 라고 결과를 줬던 것들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형태로 제로데이성으로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기업과 산업은 점점 더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그리고 공격 대상들은 점점 더 기계 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레거시한 도구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실제 이 기계 속도로 운영이 되는 공격들을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크트레이스는 자가학습 AI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다크트레이스는 2013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수학자들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 중에 이제 인공지능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요 인력들이 만든 게 하나가 알파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 다크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AI라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희가 선택한 비지도 자가학습 기반의 AI는 실제 어떤 룰과 시그니처와 같은 형태의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는 트래픽을 받고 이 PLC는 평소에 어떠한 통신을 하는지 이 ICS 프로토콜은 어떠한 통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디바이스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한 패턴들을 확보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긋나는 벗어나는 행위들 가운데 벗어나는 행위들 가운데 보안적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들이나 의심이 되는 이상 행위들에서 대해서 이제 탐지를 할 거고요. 다양한 프로토콜과 기술 처리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어떠한 새로운 공격이 나오더라도 자율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는 하나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플랫폼 안에 주요한 AI 기능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엔터프라이즈 이뮤엠 시스템이라는 자가학습 기반의 탐지 영역이 있고요. 이 탐지 기능을 통해서 이상 행위들, 가령 어떤 시스템이나 디바이스에서 스캐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그러한 이상 행위들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분석가 영역입니다. AI 분석가는 단순히 탐지된 이벤트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탐지된 이벤트 간의 연속성을 판단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가지고 특정 디바이스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외부와 어떤 통신을 하는 그런 연속적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한국어로 된 레포트를 제공하면서 실제 보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뽑아드리고 있고 실제 저희 인공지능 분석가를 도입하면은 보안 담당자가 실제 하나의 사고를 분석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시간의 약 92%를 단축시킨다고 저희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3가지 마지막 저희 주요 AI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안티제나라는 자율 대응 기능입니다. 안티제나 기술은 실제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영향이 없이 이상 행위만을 위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24시간 365일 돌면서 비정상적인 이상 행위들을 자율적으로 AI의 판단하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AI 기술 3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이메일 보안과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인프라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나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의 네트워크 보안을 이제 인프라 보안을 제공드리고 있고 산업망에 있는 OT망과 IoT망에서 저희 제품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더스트리얼 이뮤엠 시스템이라는 산업망, 산업 면역 시스템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실제 감기가 걸리거나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건 감기구나, 이제 감기약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룰과 시그니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 발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반응을 하고 저희 세포들이 이제 싸워 나가면서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 또한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산업망 안에서 그러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트래픽들과 디바이스의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이거는 정상 세포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세포들 가운데 이상적인 행위들,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얘는 어떠한 부분이 이상해서 얘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 라는 형태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런 저희 인더스트리얼 이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맞는 좀 유연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제조망과 IoT, OT망, IT망을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크트레이스는 지금 활용하시는 IT망에서 있는 전사적인 그런 가시성과 그리고 OT망에 대해서 어떤 다크트레이스가 판단할 수 있는 이상행위 탐지한 내용들을 하나의 유나이티드된 뷰를 통해서 다크트레이스 화면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담당자분이 하나의 팀에서 또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인공지능 분석가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분석가가 지금 화면에 띄워준 부분을 보게 되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지금 월요일 11시 반 이렇게 11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월요일 11시에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잠재적인 HTTP, CNC 통신이 일어났고 결국에 외부로 통신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련의 관리적 OT 연결들이 일어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AI 분석가가 판단한 그 모델을 보게 되면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디바이스가 스카다 디바이스가 외부의 새로운 엔드포인트로부터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banner.jpg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엔드포인트의 희귀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인가된 다운로드가 아닐 수 있으며 악성 또는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크트레이스가 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오른쪽에서 디테일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외부 엔드포인트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스트명이 100% 희귀하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3만여 개의 디바이스들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컨택하지 않았던 외부 엔드포인트 제품에서 외부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표현이고 그 파일은 banner.jpg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한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JPG가 아니라 exe 실행 파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해당 디바이스는 동일한 사용자 에이전트 문자열이 존재하는 새로운 외부 엔드포인트로 HTTP 연결을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새로운 외부 엔드포인트로 연결하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의 보안 제품들이나 저희도 이제 특정 이벤트를 띄우게 되는데 이벤트 하나를 보안 담당자가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로 요약을 하고 그 이벤트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상관관계를 만들어내서 일련의 하나의 연속적인 사고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연결을 통한 이후에 실제 해당 디바이스가 일련의 관리적 OT 연결을 시도했다. 그런 것들을 다크트레이스가 확인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크트레이스의 AI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감염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당 디바이스가 스카다 로컬 서버로 RDP 세션을 맺게 되고요. 서버에서 연결된 이후에 워크스테이션으로 RDP를 연결하고 이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된 이후에 모터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 장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련의 연속적인 원격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실제 이 부분이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일지는 있어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봤을 때 이거는 일련의 하나의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킬체인 방식으로 실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과정, 내부에서 확산되고 정찰하고 감염을 퍼뜨리는 과정들, 그리고 여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어떠한 이벤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인공지능 분석가와 자가학습 기반의 AI를 통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인공지능 분석가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자율대응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행위들을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저희 다크트레이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떤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바로 앞에 저희 다크트레이스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시에 또 자체적으로 하는 세미나를 또 앞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